제가 강의한 주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짧고 간단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 치료 잘 알다시피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게 역시 에이즈와 관련된 노화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도 전립선 경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60대 얘는 50%, 70대에서는 약 80%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에서 이제 관계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알려져 있지만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라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AR 리셉터의 과발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가 제일 큰 기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스토스테론, 인플라메이션, 에스트로겐, 사이로돈, 인슐린, 그로스 팩터 같은 인슐린 라이크로스 팩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츠 자체가 이제 나온 지가 좀 현상으로 이전에는 PH 또는 프로스테이트 딜라지먼트 블레드 아우레도 스트럭션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됐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러츠라고 구별로 증상이라고 통합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츠 자체는 다른 크로닉 일리스, 가우트라든가 하이퍼텐전, 안자이나 비행 같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젊지만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하면 노출혈을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한 번만 깨는거나 두 번 깨는거나 이게 수면의 질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그 다음날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PPH에서 러츠에서 남성 러츠에서 제일 시비를 하는 건 뭐냐? 소변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소변이 안 나와서 유래의 문제이 되면 성능식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교육가의 꼴이 와서 이제 꼴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BPH 치료에 크게 약물 치료의 두 가지 기준은 알파 블로커와 파이브알라이로 기준으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파 블로커는 블레던댕과 프로스테이블스의 리액션을 시켜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파이브알라이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프로스테이트 볼륨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브알라이의 BPH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의 건수를 줄이고 수술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알파 블로커를 줬을 때 와의 차이가 확실히 분명히 되어 있고 이전에 나왔던 컴베스타데라든가 비나스테라이드에 관계된 스타들을 보시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파이브알라이는 이제 두 가지 큰 약자가 있습니다. 비나스테라이드와 기타스테라이드인데 어제 황 선생님께서 잘 강의해 주셨듯이 차이는 이게 한 개만 블록을 하는, 두 개만 블록을 하는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타입이 몸에 여러 군데 다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이제 실험 연구상에서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을 촬영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두테스트라이드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클리닉상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약제에서는 임팩트라든가 사이드 이펙트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약제를 썼을 때 6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 프로스테이트 볼륨은 20에서 25% 정도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PSA는 6개월 사용했을 때 50% 이상, 50%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 슬라이드를 안 찾아보면서 생겼는데 몇 가지 이 파이브알라이와 관련된 중요한 스타디가 있습니다. 피보탈 스타디하고 블레스 스타디, 그 다음에 컴뱃 스타디 이렇게 한 3-4개의 파이브알라이와 콤비네이션을
저희도 열심히 회장님이나 다음 회장님께 이 가이드라인이 저희도 엄직하게 발견전이라든가 적인 가이드라인을 해야 되는데 엄지가 조금 오래돼서 빨리 리뉴얼을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런 파이브 RI의 사용적으로서 현재 탈모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탈모가 있다고 해서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탈모약을 먹으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찾아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발기가 안 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효과도 있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파이브야 전에 한번 제가 강의 드린 적이 있는데 남성 건강에서 독약과 같습니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석비대증의 항우혈압에서 말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발기부전도 생기고 성욕도 감소하고 사정 장애도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에서는 이제 청액의 진행도 많이 한다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이브 RI 자체가 이게 이제 여자한테 또 흡수가 되면 기억이나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자한테 좋을 건 없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타나피라든가 이런 PD5 인히비터를 콤비네이션 줬을 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무분별하게 행동을 사용되는데 일단 저번에 강의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소아 음료수 중에서 GnRH나 NRH를 사용하는 것처럼 장기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른다고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한테 이런 바이오RI를 장기간 적용했을 때 물론 전립선 쪽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생식 쪽이라든가 남성 건강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포스트 피네타르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런 파이브RI를 먹고 발기부전이라든가 이런 성형 감퇴가 영구히 있었다고 현재 주장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서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서 이제 법적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드에 나오시는 보시다시피 이제 연구 데이터들이 다 10년 전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이고 새로운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그 컨베 스타디 그리고 블레 스타디, 랩탑 스타디를 이제 해서 봤을 때 비율을 봅니다. 이게 약간의 스타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이게 약을 팩트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스타디들이 다 장기간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다 스폰서십이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스폰서십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그 결과에서 이제 조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나고 식사도 하셔야 돼가지고 마지막 슬라이드. 결론은 5AI 자체가 BPH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뼈대가 되는 합니다. 역시 탈모에 효과가 있어서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스테이트 볼륨이 20에서 25% 정도 감소를 하고 PSD가 50% 이상 감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속 효과는 수술의 위험성을 감소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급성 폐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큰 단점은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흥미 강탈하는 관리부전 또는 정해진 진행된 수치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서 이럴 때 주의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